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니들 여기 왜 왔냐? 이번에 영어 시험을 볼 때 진짜 그 중상고 영어 선생님들이 거의 첩보 작전을 펴셨어요. 첩보 작전을. 예. 원래 이렇게 이제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쯤에는 적어도 이제 그 서술형에서 어떤 유형이 나온다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과서, 부교재, 학력평가 부분에서 이제 몇 문제씩 출제된다 이걸 알려주시는데 올해 안 알려주셨죠. 안 알려주시고 2학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시고 어 약간 진짜 연막 작전을 피셨거든요. 사실 이제 올해 지금 1학년 세 분이 맡고 계시는데 장현옥 선생님은 이제 예전에 1학년도 많이 하셨는데 2학년을 최근 한 거의 2년 동안 하셨던 선생님이고 정진현 선생님은 이게 육아휴직으로 좀 쉬시다가 오신 선생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동원 선생님은 새로 오신 선생님이거든요. 사실은 장현옥 선생님은 원래 전통적으로 어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선생님이고 했기 때문에 어휘가 어렵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전에 뭐 장현옥 선생님은 너무 시험 쉽다고 막 이렇게 하시고, 근데 강동원 선생님은 어렵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6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 영작은 한두 개밖에 안 낼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 보고 영작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휘가 5개 나오는데 1학년 시험에 어휘가 5개가 나오면은 영어 뜻풀이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7년, 8년 동안 1학년, 2학년 거의 매번 시험에 영어 뜻풀이가 나왔었고, 그다음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정진현 선생님이랑 장현옥 선생님께서 같이 1학년 출제하셨을 때 문제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그때 영영풀이를 2개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전에 애들 영영풀이 공부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영영풀이가 안 나왔죠. 영영풀이는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좀 유사한 형태로 나오긴 나왔지만 이제 요약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어려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딱 시험지 받아봤을 때는 요약에서 이렇게 이제 어휘 쓰는 것 때문에 애들이 어려웠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이들 점수 나온 걸 분석을 해보니까 객관식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 객관식이 사실 이번 시험에서 그러니까는 객관식에서 오히려 아이들의 변별력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 점수를 분석을 해보면. 왜냐하면 서술형에서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릴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한 3점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머지 그 서술형 3점에서 이제 영작까지 포함하면 4점, 5점 감점인데 객관식에서 아이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게 이제 등급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보면 어법이 이제 문법이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교과서에서 2개가 나오고 부교재에서 문법이 하나 나오고, 어휘도 사실은 이제 3개가 나왔는데 수능형 어휘 5개 밑줄 쳐놓고 틀린 거 고치는 거 하나 나왔는데 3개 나왔는데 좀 쉬웠고요. 순서 문장이치 무관한 문장 항상 나오는데 그대로 예측이 되는 거고,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내용 일치는 이제 교과서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제 제목 요지 문제부터 사실은 난이도가 높았어요. 주제 제목 요지에서 난이도가 높았고, 빈칸 추론 함축 의미가 무려 8문제가 나왔는데 시험 범위 지문을 그대로 낸 문제가 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객관식이 총 30문제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난이도 하인 문제가 0문제라고 봐야 돼요. 난이도 하인 문제가 0문제고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난이도 상위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중에서 해마다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워서 전교 상위권 애들도 틀릴 수가 있겠다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문제 사실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출제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게 너무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특히 주제 같은 경우에서 제목 묻는 문제에서 그 이제 학력 평가에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내용에 비슷한 거는 2개였어요. 2개였어요. 정답이 2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번이랑 5번 2개인데 4번인가 5번이었나 어쨌든 정답은 4번인데 5번도 말이 되는데 2개 중에 더 맞는 제목을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전화 선생님 이거 5번 복수 정답 안 됩니까? 물어보는데 안 되거든요. 가장 좋은 답을 고르면. 수능에서도 사실은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작년 수능 어려웠잖아요. 작년 수능 보면 객관식이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빈칸 추론은 저는 이제 매주 아이들한테 객관식 문제를 주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주거든요. 거기서 빈칸 추론을 항상 변형을 해서 줘요. 그다음 매주 테스트 보는 것도 변형을 해서 주면서 이거를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번엔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좀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지문에서 빈칸 부분을 갖다가 빈칸을 내면서 근데 정답 중에는 원래 지문에 아이들이 외운 정답이 아니라 변형된 것을 넣는 정도 이제 이런 정도로 저도 준비를 시켜줬는데 아예 문장 자체를 바꿔버리셨죠. 문장 자체를 바꿔버리셔서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래서 객관식에서 그게 어려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난이도 상승의 이제 주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을 다 맞은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식에 사실은 이제 2개, 3개씩 틀리는데 객관식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 제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예요.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고 거기서 이제 교과서 교과서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건데 틀린 부분 그대로 나오죠. 틀린 부분 그대로 나옵니다. 어크날리징이라 바꾼 건데 그대로 나오죠. 사실은 이제 여기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매주 보니까 잘 모르는데 수업 시간에 하던 거 나왔어 안 나왔어? 많이 나오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빈칸 추론 이제 일단 맛을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빈칸으로 저도 이제 문제를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시험 여기 있던 것 갖다 변형을 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낸 문제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아예 지금 마지막 문장을 바꿔 쓰셔가지고 원래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rather than 다음에 사실 아이들이 not the train timetable or the building blueprint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5번이라고 주장한 애들이 있는데 5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뭔가 이게 우리가 공부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이게 수능 문제라고 놓고 풀면은 5번이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객관식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장 위치 문제 같은 경우도 문장 위치 자리까지 그대로 이제 출제됐었다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술형이 어쨌든 이제 조금 변화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요약이 많이 나오고 사실은 이제 객관식도 이렇게 빈칸 추론 같은 게 변형이 많이 나오는 거는 주로 중상고 2학년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2학년 스타일이 그냥 바로 이번에는 1학기 중간고사에 바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 서술형을 한번 보면은 영작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영작은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부교재에서 나왔는데 부교재 문장이 그대로 나온 건 아니고 부교재의 마지막 문장은 주제문 거의 비슷한 형태로 살짝 변형을 해서 나왔죠. 이게 근데 사실은 그 복수 정답 인정 안 해줬지, 현서야. 리지스터드.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문장 구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들어온 빛을 갖다가 어떤 색깔이라고 이걸 인식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아이들이 register라는 단어랑 perceive라는 단어랑 interpret라는 단어를 구분을 해야지 사실은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interpret까지는 좀 어느 정도 해석이 어렵지가 않은데 거기서 특히 register랑 perceive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인지한다지만 아이들이 그냥 인지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 단어를 갖다가 구분해서 잘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는 단어 쓰기였는데 일단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맞췄다고 자랑한 걸 앞에 놨는데 이거 먼저 보여드려야겠어. 이거구나. 일단은 서술형 1번이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영영풀이가 변형이 된 건데 영영풀이가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지문에 나온 단어를 밑에 이제 영어 뜻풀이를 써주고 그 영어 뜻풀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적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중상고에서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하고 적어도 2020년 이후로는 2019년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예요. 2학년 같은 경우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안 나오고 변형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어휘력을 물어보는데 본문의 어떤 내용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이제 트리거란 단어랑 어큐트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단어를 갖다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바로 예문을 줘버리고 예문 안에서 이렇게 찾기 문제를 내신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제가 이제 내신 실전 모의고사 할 때 그래도 어큐트 같은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공부하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줬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요약 문제거든요. 요약 이건 원래 이제 중상고 2학년들의 개성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여기도 지금 마지막 문장이 쓰였지만 사실상 요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 A, B에 적절한 단어를 쓰는 거죠.
이게 제가 파이널 직전 모의고사 직전 보강 자료에서 두 단어를 같이 맞추는 경우는 저도 아주 드물어요. 시프티드 인크리싱 그대로 맞췄어요. 물론 뒤쪽에 인크리싱은 맥락이 조금 다르긴 달라요. 저는 이제 아이들의 이제 사람들에게 짐의 부담을 늘려준다는데 선생님은 실제로 이제 노 인크리스로 문제를 내신 거죠. 실제로 이제 여가 시간에 증가된 게 없었던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사실은 그 요약으로 나오기에 좋은 문제였기 때문에 뮤추얼리 베니피셜을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풀었는데 뒤에 나온 단어가 이제 제로섬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제로섬 때문에 이제 뭐 이번에 말이 많았는데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적어줬어요. 동의어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수업을 할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가능한 모두 수업 시간에 제가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이든 어휘든 그다음에 뭐 구문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 필기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다 공부를 하기 좋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제 수업이 어렵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그 항상 2월 달에 어머님들 처음 모시고 이렇게 설명회를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중상고를 진짜로 올해로 10년째를 하고 있는데 중상고 내신을 10년째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특히 서술형 부분에서는 어떻게 내실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사실은 공부 양이 좀 많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서술형이 어느 정도 유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 양을 확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번 시험 보고 나와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사실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아무리 그래도 1학년 시험인데 영어 뜻풀이 정도 한 문제를 내주고 그렇게 해도 이 요약 문제를 갖다가 4개를 낼 수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어휘 이렇게 이제 어휘 쓰는 걸 5개를 냈는데 어떤 유형을 낼지는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속이 상해서 제가 진짜 울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제 조금 제가 해준 게 많이 나오긴 나왔고요. 이제는 사실은 너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졌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도 아까 낮에 이제 이번에 제 수업 들었는데 조금 그 수업도 어렵고 점수가 너무 사실은 잘 안 나와서 좀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조금 내신 수업을 좀 듣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어머님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말부터는 사실은 이제 상위권, 중위권 모두 할 것 없이 공부 방법이 너무 분명해졌어요. 분명해졌습니다. 일단 교과서는 외워야 되고요. 그다음 문법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 1과 2과에서 문법이 다 나왔죠. 원래 교과서는 중상고에서 전통적으로 제가 중상고 내신 하는 동안 문법이 나와 왔어요. 근데 작년에만 굉장히 독특하게 교과서에서 문법을 안 내셨거든요. 작년은 더군다나 교과서가 새로 바뀐 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법을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내셨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시험 때는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정해졌거든요. 교과서는 문법 공부하고 내용일치 보면 되는데 내용일치가 사실은 이번에 내용일치 어렵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모닝 페이지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쓰는 게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서 틀린 거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2가지라고 제가 너무 강조를 했어요. 왜? 첫째, 정확하게 쓸 필요 없다. 2번째, 내가 쓴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여기서 사실은 틀린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내용은 되게 뻔한 거기 때문에 그게 변형이 나왔는데 굉장히 신경 써서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이 내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객관식 문제인데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내셨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핵심의 본질은 똑같은 건데 아이들이 읽을 내용이 길어지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교과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 그러면 교과서 공부는 뭐로 하면 되냐? 제 교재 중에서 어사이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틀린 부분 찾아 고치기인데 사실은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은 최상위권들은 어사이먼트를 전 범위를 풀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중상위권만 돼도 어사이먼트를 교과서만 풀면 돼요. 부교재에서 사실은 문법이 한두 개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틀린 걸 다 고치기 연습할 필요 없거든요. 대신에 제가 2주에 100제 안에도 문법 문제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커버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과서는 어사이먼트 틀린 부분 고치기를 갖다가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다 할 필요 없이 교과서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는 사실은 이제 부교재랑 6월 모의고사는 경중이 없어요. 경중이 없습니다. 두 개를 거의 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짧고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지만 똑같이 공부해야 돼. 이게 원래 중상고 전통적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해 좀 이상하게 모의고사를 잘 안 내셨어요, 선생님이. 근데 작년에 이제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1학년도 안 가르치고 2학년도 안 가르치고 어디 계시니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만들어주는 이주의 백제라는 객관식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됩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문법, 어휘, 순서, 문장 위치,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을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각 지문마다 한 문제씩 만들어줬는데 이번 기말에는 두 문제씩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풀면은 사실은 됩니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객관식 문제 푸는 거는 은근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내주면은 과제 하기를 굉장히 수월히 하거든요. 그래서 부교재 부분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따로 안 만들어 줄까 고민 중인데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여기 안에 넣든지 여기 안에 넣든지 뭐만 하면 돼요. 요약만 열심히 하면 되죠. 요약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요약을 사실은 제가 아주 잘 맞춰요. 중상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학년도 나왔는데 2학년도 제가 또 직전 보강에 나온 거 그대로 나왔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 요약 문제를 그냥 아무 문제나 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지문이 나오면은 그 지문의 주제랑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단어들이 떠올라요.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랑 중상고 선생님들이 떠오르시는 단어들이랑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약에 잘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지문이랑 직접 관련이 없어도 아이들의 1학년 때 서술형이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이만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쉽다, 어렵다, 뭐뭐를 도와준다, 뭐뭐를 갖다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휘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플러스 각 지문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이번에도 이제 당연히 요약 문제를 매주 내줬거든요. 매주 내주고 시험에서 내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요약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쩔쩔 매는데 당연합니다. 중학교 때 이런 공부 안 했었는데 이걸 하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아이들의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데 사실은 두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영어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우리말 뜻을 아는 게 1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 게 1단계죠.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 단계가 아니라 어떤 우리말 뜻이 있을 때 그 말 뜻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들을 아이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지금 네모 칸수에 맞는 단어를 거기서 골라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1학기 때는 그냥 맛배기로 한두 개 정도 그것도 정답도 사실은 무난하게 출제를 하시면서 2학기 때쯤 되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2학년 올라가면 중상고 2학년에 이제 서술형 핵심 유형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이제 사실은 조금 폭탄을 터뜨리신 건데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알아야 할 요약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풀어야 알아야 될 단어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 올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수업 듣는 아이들에게 나눠 줄 거예요. 핵심은 뭐냐? 불필요한 단어를 줄이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단어를 최대한 줄이고 아이들이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된다 싶은 것들을 단어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요약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서술형 지금 교과서는 지금 3, 4가 2과가 있는데 좀 외우는 느낌으로 하면서 틀린 부분 고치기 어사이먼트를 2번, 3번 반복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부분에서는 일단 매주 나가는 2주의 백제.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 2주의 백제였는데 제가 이름을 살짝 바꾼 게 매달 100문제가 아니거든요. 70문제일 때도 있고 80문제일 때도 있고 대략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풀고 이거 지금 뒤에 요약을 넣을지 여기에 넣을지 모르겠는데 요약만 풀면 돼요. 요약을 한 지문당 제가 2개 정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중간고사 때는 하나씩 만들어 줬는데 한 지문당 2개씩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공부하는 게 단순해져 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네. 뭐 제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가장 기본 교재는 이거는 계속 갑니다. A4 컬러로 된 트레이닝북이랑 매주 나눠주는 A5 이제 컬러 제본 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업 교재고요. 이거는 아이들 들고 다니면서 공부라고 하는 거고 과제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어사이먼트가 틀린 부분 고치기랑 2주의 백제. 근데 서술형 올인원인데 이거는 권수가 많아지면 애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어쨌든 이거를 여기에 분산을 시켜서 아이들이 어쨌든 단순하게 과제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조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등급 컷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9등급일 때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13명씩이 거의 1등급이 나오면 8명, 9명이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 컷이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얘네들 애들이 딱 상위권 애들이 점수를 보내니까 또 그때는 9등급이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점수를 다 보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명이 됐잖아요. 30명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등급 컷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9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등급 컷은 9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저 어머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실은 중간고사 끝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 아는 얘기인데 등급은 사실 학기제거든요. 제가 꼭 비유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축구 전반전 끝난 거예요. 지금 월드컵에서 지금 한국이 일본이랑 붙었는데 전반전 끝난 거예요. 전반전 끝난 거예요. 전반전 끝난 거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전반전 끝났다고 지금 좋다고 하다가 역전 당하면은 그 데미지가 크겠죠. 반대로 기말고사에 잘 봐서 역전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데 해마다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됩니다. 실제로 중간고사 성적이 내 생각보다 좀 잘 나왔다 싶어서 긴장 풀린 학생들이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기말고사 때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시험이 바뀌면서 좋은 거는 작년처럼 시험이 나오면 제가 작년 설명할 때 어머님들 말씀을 드렸는데 중상고 내신 시험이 사실 선생님들이 저는 조금 약간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 수능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렸었거든요. 작년 시험이. 근데 지금은 수능이랑 시험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수능 빈칸 추론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객관식을 어렵게 내면은 틀리게 지금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게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 제가 이제 단어장 만들어 드린다 그러는데 그 단어장이 그러면 무슨 뭐 수능에 안 나오는 중상고만 특별한 단어가 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수능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지금 이제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매주 이거 100죄를 풀면은 이게 사실은 수능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애들은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몇 번을 10번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한 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지금 내신 1차전에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그렇게 어머님도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좀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뭐 질의응답 간단히 받겠습니다. 아니면 그만할까요? 네, 휴일인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